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선 송원석 원내대표,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혼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영유아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내각 인선도 기본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적격자 백과사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갑질, 표절, 막말, 아부, 업무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 세금 연쇄 체납. 3대 특검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도구라고 직격하며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 대표가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보수를 괴멸시키려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방향이 잘못된 채 속도만 강조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를 꾸려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연설 내내 야당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여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협박 시위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하루 전 정청래 대표 연설 도중 야당 의석 쪽에서 나온 막말의 발언자가 송 원내대표로 밝혀졌다면서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그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여당 대표가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한다. 일당 독재 폭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민주당 의원들 고성으로 반발하기도 했고요. 송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한 100일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100일 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책을 한 게 많은데 그런 어떤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또 그러니까 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몇 개 특위 같은 걸 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영방송법제화 특위라든가 이런 거는 방송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고쳐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개혁 특위 또는 이제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래서 사법개혁 특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니까 어떤 강한 표현에 이제 현혹되기보다는 네. 그런 어떤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착안해서 이번 연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보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구나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쑥갓 마늘을 더 먹어야겠더라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내일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혼용무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딱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3년간의 자기 고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지금 계엄에서 국회 탄핵 소추, 헌재에서 파면, 조기 대선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 반성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조기 대선 이후 첫 정기국회인데 어떤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어쩌면 계엄 전에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규정합니다. 네. 이제 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서는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3번 정도 협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에 손을 내민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강한 비판을 한 것은 이런 것이 잘못돼 있고 이런 길에서 돌이켜 나와서 협치의 길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이거는 이중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일관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석에서 나오는 많은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가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계속 지난 정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과거 집착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으로서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무엇이 국가의 발전에 맞는 길인지 그걸 찾아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협치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우린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액면그대로 협치라는 말을 3번 했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어제 어떻게 전제를 했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 잘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전혀 내란을 어떤 극복하거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는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그런 내란 세력과 전혀 절연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하고 함께 나가자. 그게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만 여당도 건강해진다라는 말로 대신을 한 거였는데 오늘 그 송원석 대표의 연설에는 그냥 무작정 비판 그리고 무조건 반대라고 대변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협치라는 단어만 들어갔다고 해서 협치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내란을 극복하고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성, 사과, 어떤 변화와 쇄신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로 협치를 외친다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에 부응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에 어떤 부응하는 수용적인 태도가 된다면 협치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하고 답변의 기회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여당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줘라. 더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치를 약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하려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전제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지도부가 그 쏟아내는 어떤 얘기들을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랄지 여전히 헌법에 그 반대하거나 위헌적인 어떤 태도와 발언들이 나온다거나 어떤 민주적 규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환기 씨에 대해서 제명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면서 당대표 주자들이 면접 보고 당선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협치 필요하다 좀 많이 내어줘라라고 한 것은 아마 정청래 대표도 상당 부분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월요일 날 그 회동을 하고 어제 이제 바로 대표 연설이 있었던 바람에 바로 그런 협치가 깨지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어떤 내란 척결이랄지 그다음에 뭐 3대 개혁 입법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당대회 내내 주장해 왔었고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또 그것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당론이기도 하고요. 그 점을 그렇다고 대표 연설을 생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조했던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아쉬웠던 거는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소위 톤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조금 더 품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포용,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함께 우리가 내란 종식하고 갑시다랄지 이런 그 단어도 조금 함께 들어가서 또 민생도 이야기하고 이랬으면 아마 더 높이 평가받았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거를 오늘 그러면은 걷어찬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저는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바뀌어야 결과적으로 협치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양 당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새로운 상황들이 닥치고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자꾸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정부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100일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새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거고 과거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비난을 통해서 현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다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송원석 대표의 얘기도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의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충분히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협치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협치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추진단을 놓고 좀 약간의 의견이 잘 안 맞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에선 뭐 사실 물군이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일단 소리는 나오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 무근인데 보도가 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한민수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기사를 내렸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아주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제 그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거의 음성 지원 수준 아닌가요? 우상호 수석이 평상시 얘기하거나 또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분위기가 저는 그대로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서로 이견이 있는 거는 나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당정 간에 정해진 건 확실하죠. 수사 기소권 분리되는 거. 그다음에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리고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부적인 것은 서로 긴밀히 의논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총리실 산하의 어떤 제도개혁 TF를 만드는데 당이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다. 그게 내 말 같냐. 이제 이런 옥신각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충분히 제 생각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같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뭐, 불협화음이고 뭐 갈등이고 이렇게까지 볼 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이제 통과되고 나서 1년 동안 서로 긴밀히 의논하고 이를테면 보안수사 요구권이랄지 혹은 보안수사권이랄지 이런 이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갈 것인가가 중점 과제가 될 텐데 네. 지금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철학, 소신 이쪽에 저희가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불거져 나오고 있는 당정 갈등은 상대당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인정을 받아서. 근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협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께서, 그래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앞으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승리가 목표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당대표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강력하게 지지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걸 좀 더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협치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덧센 특검법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이 연설에서도 야당 탄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지금도 여야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 덧센 특검법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미 기존의 특검이 상당히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했기 때문에 더 센 특검법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 여당 측하고 협의를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결국은 정치는 뭐 최선의 선택이보다는 차악의 선택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해갈 거로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일 본회의 상정하겠다고 하니까 뭐 오늘 협의 수정 요구를 하겠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장동희 대표와의 만남에서 충분히 뭐 수용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경청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은 했고요. 특히 이제 더 센 특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인원을 늘리고 또 기간도 연장하고 수사 대상도 조금 몇 개는 확대하고 이런 건데, 야당의 정확한 뭐 대안이 무엇인지,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충분히 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 결과물로서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검을 뭐 연장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끝까지 무슨 지방선거를 노린 뭐 노림수라는 둥 이런 얘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건대 당 내부에서도 국힘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 관련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기함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검을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딱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끝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3대 특검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그리고 이 국정농단의 이런 상황들이 덮였을까를 생각하면 그 상황이 더 당황스럽고 끔찍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더 센 특검법은 일정 부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충분히 수용할 만한 국민의힘의 요구가 있다면 저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법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것이 이제 졸속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정리할게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졸속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검수완박법 이후에 네. 지금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에는 한 140일 걸리다가 지난해 313일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이라고 하죠. 어떤 제도적 기관이 바뀐다는 거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쁘다, 뭐 아니면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해서 막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이제 실험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졸속으로 가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미 한번 우리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큰 지금 개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오늘 얘기했듯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이 모든 요소를 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검찰 개혁을 해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석 전에는 이 법안을 다 일단 통과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특위, 사법개혁특위를 받을 것이냐, 즉 검수완박 때문에 이미 알지 않느냐,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월 중순에 통과시키는 정부 그 조직법 개정안은 일단 뭐 근간을 좀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1년 후에 시행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 수사기소권 분리랄지 중수청 설립이랄지 검찰청 폐지랄지 기본적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개특위 만들자고 국회에서 특위 만들어서 잘 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뒷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무조건 반대, 뭐 폐지가 웬 말이냐, 검찰청 폐지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반대라고 하고 보니까 오늘 송호석 대표의 검찰개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개혁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은 이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동안 검찰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오남용했는지는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황제 수사부터 뭐 주가 조작 묻어버리는 수사부터 굉장히 오남용이 심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인데 이걸 흔들 수는 없고요. 그런 점에서 사개특위에서 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9월 중순에 통과되는 걸 전제로 그 향후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찾아보자는 것인지 애초에 그러면은 9월 25일 통과될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거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향후에 총리실 산하에 그 검찰 제도개혁 TF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뭔가 야당의 의견도 전달을 하고 또 민주당과 논의를 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애초에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라면은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1년간의 유예 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네. 근데 이제 뭐 근간을 흔드는 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게 우리 그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걸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안을 제시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이라는 게 야당이 대안을 제시할 틈이나 그런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있는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개특위를 하자는 거는 우리 야당에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 그런 뜻이니까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를 안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충분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히려 당에서 요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이래서 모든 것을 거부권으로 국정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불통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니까 딱 한 번 밥자리도 아니었고 차담회 한 번 하고 끝나버렸는데 그게 저는 정권 실패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이것은 철학이자 소신인데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랄지 보안수사권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 건데 거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큰 틀에서 왜냐하면 국가수사권의 어떤 전반적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단순히 무슨 뭐 업무 조정이나 뭐 어떤 기관을 폐지하고 설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동안의 어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저는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는 또 중요한 표결이 하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국민의힘 일단 자율투표 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직 뭐 구체적인 방침이 이제 뭐 저한테 전달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불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특검이 좀 과도하게 뭔데 야당을 탄압하는 듯이 이렇게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뭐 이탈표 부분이 혹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이탈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검이 과도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민주당만으로도 가결은 충분하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회기 중에 그것은 선언일 뿐이고 법적 절차는 본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내일 포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 본인이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라면은 본인의 어떤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거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조금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한 50명 넘는 그 이상인가요? 의원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썼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세비도 포기하겠다 막 이런 서약까지를 한 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뭐 약속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도 참 곤란할 것 같고 그 점에서 딜레마일 것 같은데 뭐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결정은 아마 하겠죠. 그런데 이탈표가 나와야지 저희 상식에는 맞을 것 같은데 본인도 일단 원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율투표라고 하니까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증거가 명확관화해서 이 부분은 국회 통과하고 만약에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저는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우리 당의 전체적인 입장이 뭔지는 듣지 못했고요. 제가 그냥 지금 듣고서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어떤 특검의 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지나서 지나치게 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사실 나와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다 그날 밤의 상황이 어땠는지 12월 3일 밤에 그 계엄 상황에서 국회 상황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까지의 어떤 과정 이거를 본인이 경험한 대로 다 참고인 진술을 했어요 나가서.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특검이 과도한 걸 요구하는 듯한 안철수 의원의 태도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에서 증인 그 신문하겠다라고 아마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늘 금과 옥조처럼 꺼내는 이야기가 우리는 18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제 결의에 참여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다 한통 속으로 몰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가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판단이니까 응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해야 국가 지도자로 지금 발돋움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양당 모두 이 강성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할까요? 강성 유튜버가 좀 큰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민주당에서 곽상원 의원이 유튜브 권력, 즉 김어준 씨를 겨냥해서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머리를 조아려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러자 또 최민희 의원은 223만 구독의 집단 지성을 왜 외면하고 비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당내에선 보고 있습니까? 글쎄 뭐 당 내에서 개개인의 어떤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이제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떤 유튜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또 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들은 굉장히 허위사실의 어떤 근원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레거시 미디어가 못하는 그런 어떤 보완제 역할도 해주고 또 어떤 심층 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또 캐내고 그런 역할들을 또 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함이 있는 것 같은데 곽상원 의원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게 어떤 권력화돼서 정치가 그 유튜버에게 예속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뭐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는데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껏 저는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걸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보도된 거를 링크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한 것이니까 본인의 생각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당내 뭐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도 하고 이랬던데 뭐 그렇게 다들 들고 일어나서 뭐 비판할 만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곽상원 의원도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뭐 떴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출연하면 떴냐라고 과도한 표현 이런 것들은 그럼 서로 존중은 해야 되잖아요. 의견이 있으면.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종속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뭐 사실 더 하죠. 매우 심각해 보이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 전한계 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겠다고 하고 실제로 면접에 참여하고 전당대회 때.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숙제들을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 판단은 할 수 있고 또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는데 서로 지나친 공격을 인신공격까지를 포함해서 당내 서로 그 인사들끼리 하는 것은 조금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뿐 아니라 이제 전한계 씨의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아마 223만이 구독하는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223만이 구독하면 집단지성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223만이 구독해도 집단 광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유튜버가 구독자가 1200명이거든요. 근데 훨씬 집단지성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치인은 어떤 유튜버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정당의 목표가 집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집권을 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유튜버의 지지만을 구하다 보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조지아주에 있었던 우리 국민의 구금, 체포 구금 사건을 이야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 아마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과연 이 사태가 제대로 풀리고 있느냐, 결말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말이 약간씩 좀 다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하기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긴 갔습니다만 이거 과연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국내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굉장히 저는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해 거의 예산에 육박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할 계획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하되 뭐 이민 정책이 우린 이러니까 너네 들어오지는 마. 너무나 모순된 상황인데 이거를 도대체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더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어떤 입장과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그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3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급선무이겠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짓고 있던 공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중단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반응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트럼프와 가까운 폭스뉴스에서도 이게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 아닙니까? 연말쯤 공장이 다 건설되고 나면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근로자들이 지금은 한 300여 명입니다만은 이제 막바지니까요. 중간에는 막 1000명, 2000명 가서 굉장히 지역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막 살아났다는 거죠. 굉장히 반기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사 귀국하는 거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자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 공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미국과 FTA 체결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형평성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이 부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그리고 당장에는 지금 공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입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입국에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에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교원 의원께서는 또 외교부에 계셨으니까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더 궁금한 건 정말 미국 대통령하고 이민국하고 전혀 모르게 이렇게 다 진행되고 그렇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저렇게 외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국내적 조치가 있으면은 다 이제 우리도 대통령실에 다 보고가 되고 이렇게 스크린이 되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겠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좀 진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예, 잠시만요. 지금 외교부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 구금 전세계 원래 이제 현지 시간 12일 새벽에 출발할 것이다 했는데 또 출발이 어렵게 돼라고 얘기가 뜬 걸 보면 뭔가 협상을 하러 갔지만 지금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함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거는 이제 원래부터 10일이 이제 목표일이라고 그랬거든요. 타겟 데이트. 왜냐하면 행정을 해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입국할 때 빨리 확 들어오고 빨리빨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세무서나 동사무소 가면 막 뭐 금방만 떼어주고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하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게 이제 목표 데이트라 하더라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냥 행정적 절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협상권이 걸려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의원님이 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걸 그냥 지금 당장 전 세계 보내가지고 데려오는 거 이렇게 봉합시키는 거에 급급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그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 다시 빨리 미국에 갈 수 있게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오랫동안 못했던 전문직 비자 쿼타를 갖다가 이제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입법 사항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도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 직원들이 미국에 갈 때 좀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을 트럼프 행정부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외교부가 현지 시간 10일로 예정됐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내란을 모두 26번 외쳤는데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점은 내란 청산에 찍혔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차례나 등장했습니다. 하루 전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정 대표는 대야 강공 모드를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재차 정당 해산을 경고했습니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정 대표는 개혁의 골든타임이 있다며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법관 증원, 가짜정보 근절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과 가사라면서 AI 3대 강국 등 성장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루 전 정 대표와 손을 맞잡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협치하자는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전국이 다시 얼어붙을 조짐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협치 대신 내란 청산이 강조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대 여당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것. 민생보다 이념 얘기로 채워져 있었고 명비어천가만 부르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하루 전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더 많이 양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 연설은 양보가 아닌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정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악수로 기대감을 키웠던 협치 분위기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 대표가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다시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